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 공천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뉴스타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가 각 정당 예비 후보 중에서 과거에 고위공직자로 재산 공개를 한 적이 있는 400명을 골라서 꼼꼼하게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인데요. 먼저 경제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국회의원까지 지낸 배영식 새누리당 대구 중구 남구 예비 후보입니다. 배 후보의 경우 80년대 위장 전입 등 불법 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리산 자락이 이어지는 경북 상주시 우능리. 1985년 2월 이곳 우능리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외지인들의 농지 매입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개발될 때 말하고 산 거지, 돈 있는 사람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온천 개발된다 하고 해외 관광객도 안 나오고 당시가 막 빡빡 쳤어요. 그래 이런 비용박에도 30만 원 받았대요. 절벽에다가도 속이 개도 만 원짜리 물건 갖다 버리고 무슨 만 원. 온천지구로 지정된 직후인 1985년 6월 새누리당 대구 중구 남구의 예비 후보로 출마한 배영식 후보의 배우자 문모 씨도 이곳 우능리에서 논을 매입합니다. 사들인 논은 1984제곱미터 규모.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와 함께 절반씩 사들입니다. 이곳이 배 후보의 부인이 땅을 매입한 상주의 한 농지입니다. 부인이 땅을 매입했던 1985년도는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됐던 시기인데요. 배 후보의 부인은 이 땅을 어떻게 구입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농지를 매입했을까요? 1985년 당시 적용된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보면 해당 소재지에 사는 사람만이 은 면장의 허락을 받아 실제 경작을 하는 조건으로 농지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1985년 농지 매입 당시 배 후보는 경제기획원 투자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거주지 역시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배 후보의 배우자 문 씨가 상주 농지를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했습니다. 농지를 사들인 문 씨와 문 씨의 친구가 등록한 주소지가 농지를 판 주민의 주소지와 상주군 화북면 우능리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농지를 판 사람과 산 사람 2명을 포함해 모두 3사람이 한 집에 살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한 시축커플 옆에 있는 이 좁은 장소가 씨가 농지를 구매했었을 당시에 실제로 거주를 했었다라고 기록했던 주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와봤더니요, 현재 한 저장고만 있고 이쪽에 뭐 적어도 3명 이상 살았었다는 그 살림집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아보니 문 씨가 등기한 주소지는 일반 주택이 아닌 문 씨에게 농지를 팔았던 농민의 양조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농지를 팔았던 농민은 농사를 직접 짓고 내려와 살겠다는 문 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주소지로 등기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땅을 사올 때 주민등록이 옮겨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집은 이제 옮기고선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살려고 이제 그렇게 설치는 얘기가 됐었단 말이야. 농지 매매를 위한 위장 전입입니다. 문 씨는 실제 경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 농민들은 한결같이 문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이제 해주면서 같이 와서 이제 뭐 지면서 이제 쌀 갖다 먹고 그랬지 이제. 서울에 사니까 붙여주지 우리가 쌀을. 여기서 경작을 해서? 우리가 붙이고 쌀을 붙여준다고. 문 씨와 문 씨 친구는 주소지를 우능리로 옮겨 농지를 매입한 지 6개월 만에 서울 대치동과 가락동 등 서울 거주지로 주소지를 도로 옮겨놓습니다. 그 당시에 옮기고 이장할 때 일 맞추고 해가지고 뭐 농사 잘 짓는다 하면 그 많은 사람을 전화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니? 배 후보는 또 1985년 본인 명의로
경기도 안성시 중리 일대 임야 1000제곱미터를 매입합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이 심어놓은 목초만 무성할 뿐 지난 30년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이거 소맥이. 네? 소맥이라는 거라고. 소맥이라는 사람이 소먹이로 심은 거 이거. 중리 일대는 1980년 이후 인근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가 조성되고 도로 건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 중앙대 거고 나서 이 소방도로 도시계획에서 소방도가 다 그려져 있었어. 외지인의 매매가 크게 늘면서 1990년 1제곱미터에 12,000원 수준이던 땅값은 현재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임자도 모르고 그냥 뭐 사놓고는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이 이거. 재산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는 식으로 사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식으로. 땅값 상승을 염두에 둔 투기 의혹이 제기됩니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문자 드렸는데요. 배 후보를 찾아 물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시간 내서 설명 좀 들으시겠어요? 취재를 안 합니다. 저는 재산을 신고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안성과 상주 땅은 어떤 연고로 매입을 하신 건가요? 어머니 인터뷰를 잠깐씩 저희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아니 제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 그거는 합법적으로 다 옛날부터 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85년도에 상주에 살지 않으셨는데 그때 위장 전입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불법한 거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 보세요. 우리 집사람 주소가 다 있어요. 그 걱정. 저 취재 잠깐만 응해 주시죠. 후보님. 배영식 후보는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불법이 아니다.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박은경 씨가 농지에 투기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결국 자진 사퇴한 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주시장을 지내고 청주 서원구 예비후보로 나온 한대수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대수 후보의 경우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강력한 정책을 펼 때 배우자가 불법적인 위장 전입으로 농지에 투기를 한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방치된 땅들이 이어집니다. 지목상 논과 밭으로 분류돼 있지만 농사를 진 흔적은 없습니다. 저기는 근데 밭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농사는 안 짓는 거네요. 그렇죠. 방치되고 있는 거죠. 대로변에서 가깝고 바로 위에는 전원주택들이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으로는 방귀 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그림쟁이, 글쟁이 구룡동 계곡 일대 땅 19필지에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2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광주시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 지방 언론사 사주가 5필지를 가지고 있었고 역대 소유자 중에는 지상파 방송 기자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땅도 서울 강남구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 겁니다. 가장 많은 8필지 4천여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 20대 총선에 청주 서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모 씨입니다. 한대수 예비후보자의 부인이 이 땅들을 매입하던 시점은 지난 1985년입니다. 당시는 한대수 예비후보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한대수 후보는 배우자가 땅을 매입할 1985년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후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청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대수 후보 배우자가 사들인 땅들을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990년 1제곱미터당 10,000원에서 현재 약 10만 원으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농가 밭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바로 옆 땅들은 5, 60배까지 올랐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가격이 대충 한 얼마나 돼요? 여기 공시지가 200 넘어. 평당이요? 평당 200이 넘어요? 그럼요. 광주시인데. 앞으로 점점 더 해요. 경기도 광주는 과거 1984년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정부가 토지거래 신고제를 발동한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입니다. 또 1985년 농지 매입 당시에는 구농지법이 적용돼 외지인의 농지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시기였습니다. 농지를 사기 위해선 농지에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했고 직접 경작을 해야 했습니다. 한대수 후보는 당시 서울에서 공무원에, 배우자 역시 서울에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어떻게 퇴촌면 땅을 살 수 있었을까? 해당 농지의 등기부 등본을 모두 확인해 보니 한 후보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소로 서울이 아니라 농지 인근인 퇴촌면 영동리로 등기해 놨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찾아갔습니다. 실제 거주자도 만나봤습니다. 한대수 후보도 배우자 최모 씨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니 순자가 뭐를 아니 할머니 집에 최라는 분이 사셨다고 돼 있어요. 혹시 기억은 안 나세요? 아유 회장님은 몰라요 오늘. 그러면 저기 혹시 약간 죽어 할아버지가 외지인한테 뭐 주소 빌려주거나 그랬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 회장도 최모 씨라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 모르세요? 여자? 예, 여자예요. 85년도인데 혹시 한대수라는 분은 아세요? 한대수도 몰라. 이 아래예요? 여기 뭔지 알아. 요거요? 영동리 이장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과거 주민등록상에 전입이 됐다가 아직 서류에 남아있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위장 전입입니다. 뭐 주소를 그냥 막 쓰고 자기네 마음대로 막 그쪽으로 막 갖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2030들을 막 그냥 제 옮겨다 놓는 거야 지금 앞서에서 보니까 그 주소들을. 아 그럼 그게 위장 전입이네요? 위장 전입이죠, 쟤들.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는 농지를 사기 위해 마을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과거 농지 투기 방식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한대수 후보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한 후보는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모님께서 광주 태촌에 땅을 사셨잖아요. 예. 그게 왜 어떤 용도로 사신 거죠? 농사 이렇게 나중에 그 노후에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그게 위장 전입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누구나 이제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농지를 사고 이제 농사 짓고 뭐 그렇게 했는데.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이번에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는 등 36년간 검사 생활을 한 권태호 새누리당 청주 청원 예비후보에 대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후보는 2007년에 한 공직자 재산 신고액이 40억 원에 이르는 자산가입니다. 권 후보는 80년대 말 대표적인 투기 지역이었던 분당 서현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매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합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충북 청주시 청원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권태호 후보가 지난 1987년 6월 동서인 강모 씨와 함께 매입한 88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지목상 논이지만 벼농사를 했던 흔적은 없고 나대지에 가깝습니다. 이게 다 논인데 거기를 다 돋아서 저기서부터 말도
근데 저 또랑이로 저리 올라가봐 저리 엄청나지. 엄청 더러워요? 저기도 쓰레기.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권태호 후보자의 논입니다.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땅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소심이 땅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다 묵었던 거예요, 다. 아 예. 거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직접 농사도 짓고 그러나요? 농사짓는 사람 없죠. 문제는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사들인 시점입니다. 권 후보가 농지를 매입한 1987년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 농민만 농지를 살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농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즉 통작거리를 규정해 외지인의 매입을 제한해왔습니다. 실제 당시 권 후보의 주소지는 서울 성동구 구이동. 서현동 농지와 직선거리로 17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매입 당시인 1997년 통작거리 제한은 20km 이내로 적용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자 관련해서 다 그런 부분 다 검증돼서 예. 다 서명된 다 그 검증된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런 그 요건에 다 맞으니까 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당시 적용하던 농지 매입에 대한 통작거리 제한 규정은 다릅니다. 권 후보가 농지를 매입했던 1987년은 통작거리를 4km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했던 시기입니다. 20km 이내로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부터입니다. 90년도 1제곱미터에 9만 원대였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현재 100만 원이 넘습니다. 호가는 수백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전체 권 후보는 검사 시절 최소 반찬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가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합니다. 펜션과 음식점,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입니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곳 39,400여 제곱미터 임야를 배우자 최모 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참고란에 1981년 3월 부증여, 즉 배우자 최모 씨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하니 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돼 있습니다. 배우자 최 씨가 아버지가 아닌 서울 동대문에 사는 김모 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매로 가장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제 매매로 해야지 나중에 상속세를 들무니까. 예. 양도세라든가. 예. 그러나 권 후보는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합니다. 청평면 임야는 이 후보의 배우자가 매입한 이후 땅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5만 원 달라왔을 거야. 아 평당 5만 원? 예. 그 마이처평이면 벌써 6억 아니요. 네, 6억이네요. 권 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을 지내는 등 36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여기는 일반 병사들하고 그 하급이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하고. 여러 한 정도 있을 때 번호를 해야 되시잖아요. 여기서 있던 여성들은 대체로 몇 명이나 있었다고? 한 20명 있었죠. 이게 나이 16살 먹은 거 아래 피트서 이거 걷지는 못하고 일났어. 이거야. 응. 당신 원하는 날도 있고. 이거 집안 똑바로 짓지 않는다고. 저 여구대로 안 해준다고. 각제 띄워. 여상을 우리 죽기 전에 해주는 이거 바랍니다. 그것도 국민기금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돈으로 하라. 잘못하다 한 제약을 가서 빌어야 되잖아. 어쩌고 보려고 이러는데 그런들이. 뉴스타파는 지금 많은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과거 일을 왜 들추냐고 화를 내고 누가 보냈느냐면서 취재진을 몸으로 맞고 밀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투명한 검증을 오히려 환영해야 할 텐데 검증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식할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비윤리적,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여부는 국회의원 자격을 따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디 후보자 여러분은 뉴스타파의 취재진들이 오면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약 10만 원으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외지인의 농지 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시기였습니다. 아, 그럼 그게 위장전입이네요? 위장전입이죠, 저희들. 그게 이제 그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배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와 함께 절반씩 사들입니다.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불법한 거 없다니까요. 최소 반찬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가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다며 구룡동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방치된 땅들이 이어집니다. 잠깐만 시간 내서 설명 좀 들으시겠어요? 취재를 안 합니다. 저는 재산을 신고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안성과 상주 땅은 어떤 연고로 매입을 하신 건가요? 인터뷰를 잠깐씩 저희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아니 제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고 그거는 합법적으로 다 옛날부터 되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85년도에 상주에 살지 않으셨는데 그때 위장 전입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불법한 거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 보세요. 우리 집사람 주소가 다 있어요. 그 걱정. 저 취재에 잠깐만 응해 주시죠. 후보님. 배영식 후보는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불법이 아니다,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박은경 씨가 농지에 투기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결국 자진 사퇴한 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주시장을 지내고 청주 서원구 예비후보로 나온 한대수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대수 후보의 경우는 정부가 문 씨와 문 씨 친구는 주소지를 우능리로 옮겨 농지를 매입한 지 6개월 만에 서울 대치동과 가락동 등 서울 거주지로 주소지를 도로 옮겨놓습니다. 그 당시에 옮기고 이장할 때 입 맞추고 해가지고 뭔가 잘 짓는다 하면 그 많은 사람을 전화기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 배 후보는 또 1985년 본인 명의로 경기도 안성시 중리 일대 임야 1000제곱미터를 매입합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이 심어놓은 목초만 무성할 뿐 지난 30년 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이거 소명이에요. 네? 소명이라는 거라고. 소명이라는 사람이 소먹이를 심은 거예요. 이거. 중리 일대는 1980년 이후 인근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가 조성되고 도로 건설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 중앙대 오고 나서 이 소방도로 도시계획에서 소방도가 다 그려져 있었어요. 외지인의 매매가 크게 늘면서 1990년 1제곱미터에 12,000원 수준이던 땅값은 현재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임자도 모르고 그냥 뭐 사놓고는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이거. 자산이 돈 있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는 식으로 사두는 거예요.
땅값 상승을 염두에 둔 투기 의혹이 제기됩니다.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문자 드렸는데요. 배 후보를 찾아 물었습니다.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온천 개발된다 하고 해외 관광객 있다 나오고 당시가 막 빡빡 쳤어요. 그래 이런 비용박에도 30만 원을 받았대요. 절벽에다가도 속이 걔도 만 원짜리 물건 갖다 주고 무슨 만 원. 온천지구로 지정된 직후인 1985년 6월 새누리당 대구 중구 남구에 예비 후보로 출마한 배영식 후보의 배우자 문모 씨도 이곳 우능리에서 논을 매입합니다. 사들인 논은 1984제곱미터 규모.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와 함께 절반씩 사들입니다. 이곳이 배 후보의 부인이 땅을 매입한 상주의 한 농지입니다. 부인이 땅을 매입했던 1985년도는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됐던 시기인데요. 배 후보의 부인은 이 땅을 어떻게 구입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농지를 매입했을까요? 1985년 당시 적용된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보면 해당 소재지에 사는 사람만이 은 면장의 허락을 받아 실제 경작을 하는 조건으로 농지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1985년 농지 매입 당시 배 후보는 경제기획원 투자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거주지 역시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배 후보의 배우자 문 씨가 상주 농지를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했습니다. 농지를 사들인 문 씨와 문 씨의 친구가 등록한 주소지가 농지를 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후보들을 공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 공천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뉴스타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가 각 정당 예비 후보 중에서 과거에 고위공직자로 재산 공개를 한 적이 있는 400명을 골라서 꼼꼼하게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인데요. 먼저 경제부처에서 고위 관료를 거친 뒤 국회의원까지 지낸 배영식 새누리당 대구 중구 남구 예비 후보입니다. 배 후보의 경우 80년대 위장 전입 등 불법 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리산 자락이 이어지는 경북 상주시 우능리. 1985년 2월 이곳 우능리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외지인들의 농지 매입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개발될 때 말하고 산 거지 돈 있는 사람이. 땅 주민의 주소지와 상주군 화북면 우능리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농지를 판 사람과 산 사람 2명을 포함해 모두 3사람이 한 집에 살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한 시집 커플 옆에 있는 이 좁은 장소가 씨가 농지를 구매했었을 당시에 실제로 거주를 했었다라고 기록했던 주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와봤더니요, 현재 한 저장고만 있고 이쪽에 뭐 적어도 3명 이상 살았었다는 그 살림집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아보니 문 씨가 등기한 주소지는 일반 주택이 아닌 문 씨에게 농지를 팔았던 농민의 양조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농지를 팔았던 농민은 농사를 직접 짓고 내려와 살겠다는 문 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주소지로 등기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산 땅을 사올 때 주민등록이 옮기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집은 이제 옮기고선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살려고 이제 그렇게 설치는 얘기가 됐었단 말이야. 농지 매매를 위한 위장 전입입니다. 문 씨는 실제 경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 농민들은 한결같이 문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신 적 있었어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이제 해주면서 같이 와서 이제 누가 지면서 쌀 갖다 먹고 그랬지 이제. 서울에 사니까 부채 주지 우리가 쌀을.
아 여기서 고지를. 경작을 해서? 우리가 붙이고 쌀을 붙여준다고.